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랑기, 프랑스 무기 신기루, 그리고 한밤중에 나타난 스몰파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기 웬일이셨지? 프랑스로 미싱을 사러 가셨던 스몰파파. 미싱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미싱이 아닌데? 첨단 기술의 결정체 전투기의 설계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 능력과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전투기를 제작,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생산된 전투기들, 미국의 F-16, F-18, 구소련의 미그-29, 수-27, 미국과 구소련의 4세대 전투기들에 필적할 수 있는 제3국의 전투기, 프랑스의 자존심 불랑기 미라지 2000입니다. 불랑기요, 한자로 프랑스의 기계, 불란서 기계라는 뜻이고 조선시대의 프랑스 대포를 불랑기라고 불렀습니다. 기고 5.2, 기장 14.1, 기폭 9.1, 자중 1860kg, 추력 21,385파운드, M553-92 터보팬 엔진을 한 기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 2.3, 실용 상승고도 18,000m, 전투 행동 반경 1,850km, 구지까지 가능합니다. 요격 및 공중 우세기로 개발됐는데 정찰 근접 지원 및 저고도 공격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다소사의 전통과 고집, 델타윙, 삼각 날개가 특징인 미라지 2000, 주날개가 58도의 후퇴각을 갖고 있습니다. 날개 앞부분이 슬랫으로 뒷부분은 엘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러본은 엘리베이터에다 에일러를 합친 단어인데 미라지에 수평꼬리 날개가 없죠. 수평꼬리 날개와 주날개 에일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날개에 엘러본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런 기능을 함께하기 때문에 엘러본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주위기의 내측에 엘리베이터와 플랩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고 외측에는 에일러런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조종면은 4000 psi 유압에 의해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엔진 흡입구 위에 작은 날개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하이 AOA 방향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작은 스트레이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꼬리 날개에는 호리젠탈 스테빌라이저, 수평 안정판 없이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수직 안정판과 러더 방향타만 있습니다. 내부 연료는 1000갤런을 포함해서 약 2298갤런 적재가 가능하고요. 포클랜드전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이 미라지 계열 전투기, 전투 행동 반경이 짧아서 영국 해군 시해리어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톰슨 다소 일렉트릭사의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탑재해서 공대공, 공대지, 동시 탐색 추적 능력, 지형 회피 및 거리 측정 능력을 구비해서 본격적인 하방 탐색, 하방 공격, 룩다운 슛다운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방 탐색, 하방 공격 능력, 이전 세대 레이더인 펄스 레이더를 장착한 3세대 전투기들. 이 펄스는 쉽게 얘기해서 레이더파를 말하는데요. 펄스 레이더는 말 그대로 펄스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그대로 레이더 스코프에 씌워내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낮은 고도의 표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틸트, 이 레이더 각도를 하방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펄스가 땅에도 부딪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땅에도 레이더가 반사가 돼서 돌아오죠. 이것을 그라운드 클러터라고 합니다. 이 그라운드 클러터와 적기의 레이더 반사파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펄스 레이더가. 물론 조종사들이 이를 구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속도를 구분해서 하긴 하는데 레이더 자체적으로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더들, 펄스 도플러 레이더, 이는 땅과 같이 이 그라운드 클러터, 상대 속도가 없는 레이더파를 지워버립니다. 즉 도플러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 속도가 없는 것을 지워버리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있는 표적들만 시연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스코프 상에는 클린하게 그라운드 클러터 없이 적기만 표시가 되죠.
본격적으로 하방의 적기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하방 탐색 능력, 룩다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BVR 미사일을 발사하기 쉽겠죠. 이것을 하방 공격 능력, 슛다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펄스 레이더로도 하방 탐색과 하방 공격은 가능합니다만 펄스 도플러 레이더부터 본격적인 하방 탐색과 하방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죠. F4 팬텀, F5 타이거 2 모두 펄스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어렵게 작전했었습니다. 이런 장비로. (30mm) 딥파건 2문을 장착하고 9개의 파일런에 반능동 레이더, 그리고 매직2 적외선 유동 미사일, 500파운드 일반 목적 폭탄 18발, 활주로 파견 듀란달 16발, 2000파운드 레이더 유도 폭탄, 적어도 고속 원거리 폭탄 등 13,800파운드의 각종 폭탄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포클랜드전에서 부각된 AM-39 액조세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2발이 장착 가능합니다. 이 액조세 미사일의 여파로 포클랜드전의 여파죠.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액조세 미사일 등 이 불랑기들을 들여왔었습니다. 미싱 이야기 무엇이냐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싱 아시죠? 세탁소나 수성가게에서 쓰는 드드드드 바느질하는 기계?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버지 스몰파파 프랑스로 미싱을 사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시더군요. 현관에 보니 작은 아버지와 낯선 분들이 계시더군요. 무척 반가웠는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우선 배가 고프다고. 손님 3분 라면과 찬밥을 후딱 드시는데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불 끄고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후레쉬를 들고 있었어요. 후루룩 후루룩 거의 마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좀 드시고서 이제 긴장이 많이 풀어진 눈빛들, 이제 스몰 토크가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은 부산이었고요. 이 낯선 분들은 덴공 아시죠? 덴공 기장님과 수행원이셨어요. 프랑스로 미싱을 같이 사러 가셨다나? 덴공 전세기로. 근데 이분들이 돌아오는데, 미싱을 싣고 돌아오는데 베트남 지역 근방에서 먹구름이 자욱해서 항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관제기구에서 안 된다고, 아니면 홀딩을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홀딩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로를 안 주더랍니다. 연료 문제도 있고 항로를 계속 요구하는데 묵살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구름으로 들어가셨대요. 이때 이 승무원들이 이상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냥 먹구름을 통해서 베트남 근방 루트로 그냥 보던 대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윽고 베트남 근방에서 관제사의 목소리, 자세한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에어크래프트 고도 얼마 위치 얼마, 베트남 영공 진입을 하려고 한다, 요격할 것이다. 이때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죠. 너무 옛날이라 이 기장님 놀래서 다시 나왔답니다. 그 구름 속을 뺑글뺑글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 먹구름 속에 들어가서 항공기 계기가 엉망으로 지시해서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구름 속을 빠져나왔는데 연료가 너무 없어요. 이때 관제기구에 다시 구름 나왔으니 벡터를 요구해서 오셨던 모양이에요. 이때 관제기구 세이, 연료 없으면 타이페이에 내려도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기분이 안 좋더랍니다. 도착지인 김포국제공항으로 못 가고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3시간이나 휘젓고 다니다 늦게 착륙을 했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새벽 2시에 형님 집으로 와서 이불 쓰고 라면 먹고 대한민국 랜딩한 이야기, 좀 나중에 웃기 시작하시더군요. 그 얘기들. 근데 좀 이상하다. 아버지께서 미싱 사는데 그렇게 고생했냐? 그리고 네가 왜 미싱을 사냐? 해군 조종사가. 그러자 스몰파파께서 꺼낸 미싱 샘플 박스, 이거 열었는데 제가 봤는데 그 속에 잠자리 한 마리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 때.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 그 샘플은 프랑스 RUS-3 헬리콥터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분도 그때 미국의 눈을 피해 프랑스제 알리에 3 헬기를 분해해서 된공 전세계 싣고 왔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기억이 났는데 액조세 미사일 샘플인지 실물인지 그것도 분해해서 가져오셨던 모양이에요. 해군의 액조세 미사일 달았었습니다. 지금은 하푼 위주로 달지만 자주국방을 외치던 시기에 해군 조종사였던 스몰파파, 된공기장, 그리고 한 분은 아마도 정보 쪽에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프랑스에서부터 미행이 있었답니다. 방해 세력도 있었고 그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만으로 내리란 얘기도 있었죠. 그때 상황 헬기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잠자리가 RUS-3 저렇게 미싱이 생길 이유가 없었죠.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으니. 지금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물어봐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말고는 나머지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계셔서 못 물어봤습니다. 미싱을 사러 갔다가 헬기를 싣고 온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983년부터 프랑스 공군이 미라지 2000을 실전 배치했고 중동, 유럽 등 수개 국가에서 제공 및 대지 공격용으로 이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생기죠. 이때 미라지 2000이 최초 실전을 참전하게 되는데 이 걸프전은 모든 무기체계 실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무기들은 그때 다 실전을 경험하죠.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전한 프랑스군 미라지 2000 12대 주야 공중전투 초계 임무만 수행합니다. 역시 프랑스, 중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공격 임무에는 참여를 안 하는 듯 합니다. 미공군 레드플래그에 참가한 미라지 2000 뒤태가 이 날렵해요. 군더더기가 없네요. 삼각날개가 마치 망토를 입은 남작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 조종사들은 방수복과 생황장구를 착용하네요. 비슷한 국방색 조종 슈트를 입는데 이 사막에서는 노란색과 녹색과 노란색 계열의 슈트를 입기도 합니다. 투바이저 헬멧, 투명색과 검정색을 함께 할 수 있는 바이저를 사용하는데요. 투바이저 헬멧을 쓰면 야간 비행에 별도로 바이저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투명한 걸 그냥 내려서 쓰면 되거든요. 보통 유럽 국가들이 투바이저 헬멧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사일 장착 참 특이하게 했는데요. 레이더 미사일과 열추적 미사일 비대칭으로 각각 날개 한 발씩 달았네요. 그리고 CG,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맞추기 위해 파일런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감각이 있네요.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미라지 2000. 미공군과 미라지 2000 사이에 넬리스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레드플래그에 참가한 미라지 2000에 대한 공중급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공군이 드래그 앤 플러그 방식으로 급유를 해주네요. 플라인 붕 방식보다 드래그 앤 플러그 방식이 급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 드래그 급유기에 이 드래그 마지막에 전자석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딱 하고 전기화를 시켜서 딱 하고 붙어요. 그리고 급유를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가 별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저거 지금 연료 새는 거야? 하여간 플라잉 군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도 프랑스 공군은 또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급유기를 따로 사기 싫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에게를 두고 숙적인 두 나라 유명하죠. 헬레닉 에어포스 앤 터키시 에어포스. 이 두 공군 사이에 끊임없는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미라지 2000과 F16 간의 근접 교전이라고 나온 영상. 우선 미라지 2000의 허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허드 영상을 보실 때 좌측에는 속도가, 우측에는 고도가 시연됩니다. 지금 전투기 후방에서 F16 후방에서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프레스요.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로로 표시되고 거기에 숫자가 써 있는 거, 이거 현재 한 공격기 허드에 나타난 항공기의 피치 상태, 항공기의 상승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적기를 추적하는데 정신이 쏠려서 하이피치 상태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항공기가 실속에 빠져요. 그럼 추락하게 될 수도 있죠. 아래로. 그때 바로 적기의 먹이가 됩니다. 미국 전투기는 라쿤덴 표적을 네모박스로 표시하는데 프랑스는 역시 독특합니다. 원으로 표시하네요. 그리고 좌측에 원에 녹색으로 표현된 심볼, 이거 자세계 같아요. 허드와 적기만 보다가 자기의 자세를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녹색을 땅으로 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빨리 알아채라. 지금 배면 상태인지 평면 상태인지, 이런 세세함이 프랑스 전투기가 미국 거보다 조금 더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여 너트의 저속이라 G를 많이 걸고 싶어도 2.4G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표적 F16 또한 항공기에서 볼텍스가 나오는 것보다 선회는 하고 있는데 저속이라 움직임이 둔한 상태가 됩니다. 제밍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표적기 위해서 지렁이 같이 움직이는 거, 이거 기총 공격을 위해 기총의 방향성을 계산해서 나타낸 가상의 라인입니다. F16도 이전에 이걸 썼어요. 레벨 3 피퍼 버전인가요? 지금은 건퓨너럴 방식으로 이렇게 안 쓰고 다른 방식을 씁니다. 하여간 예전엔 비슷한 방식을 썼습니다. 라팔은 어떤 방식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은 기총 방어를 위해 F16이 상승 대응 기동을 하고 그 뒤를 미라지 2000이 궤적을 똑같이 따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냥 임무 중지를 한 것 같아요. 자꾸 그리스 공군 미라지 2000과 터키 공군 F16 간의 도구 파이트라는 영상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훈련 영상 같아요. 그리스 공군이 미라지 2000과 F16을 다 운용을 하고 있죠. 이 두 기종이 DACT, Dissimilar Air Combat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종 전술훈련. 왜냐면 터키 공군이 F1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라지 2000 조종사들이 F16 자국에 그리스 공군의 F16과 기동을 해보면 적의 기동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 이거 훈련 영상 같습니다. 표적기가 살려고 바둥대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적기가. 이게 약속된 전투기동 같습니다. 미라지 2000의 발전형으로 쌍발 엔진을 장착한 미라지 4000, 이것을 개발하는데 이 시제기가 1979년 비행을 시작했는데 1980년대 토네이도의 등장으로 중동 국가들이 미라지 4000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자 미라지 4000 개발 계획이 중지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의 영광을 재현하자 새로운 전투기 개발을 시작하니 이것이 그 유명한 라팔입니다. 미라지 4000은 1986년에 이 라팔 비행을 위해서 비행을 재개해서 지금의 라팔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미라지 2000 역시 180여 대 생산을 끝으로 차세대 라팔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지 2000 전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미국, 소련, 프랑스, 이제는 어느 나라로 갈까요? 코로나 백신 소식 어서 빨리 나와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다른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구독님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빼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독님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항상 건승하시고요. 안녕.